네, 며칠째 고농도 미세먼지가 기승을 부리고 있습니다. 서울 등에는 이제 초미세먼지 주의보도 또 발령이 됐고요. 현재 서울을 비롯해서 인천, 경기 지역에는 비상 저감 조치가 지금 발령돼 있는 그런 상태죠? 네, 그렇습니다. 사실 이게 미세먼지 농도 자체를 보면요. 한 4일 정도까지는 세제곱미터당 19 마이크로그램 정도밖에 안 됐어요. 근데 이게 50 마이크로그램을 초과를 해버렸습니다. 서울 같은 경우 50이 넘어서고 인천이 70, 경기는 71까지 올라갔거든요. 네. 이 결정적인 이유가 뭘까 하고 찾아봤더니 그동안에는 서해를 비롯해서 이쪽에 바람이 좀 많이 불다 보니까 중국에서 주로 오고 있는 스모그라든가 미세먼지 같은 것들이 바람에 씻겨서 이 한반도까지 들어오지를 못했던 거예요. 근데 이 5일부터 이 초속 1m를 못 가는 정도로 거의 바람이 아무런 무풍지대가 돼버려 보니까 서해를 넘어서 이 중국 스모그가 유입이 된 겁니다. 그게 가장 결정적으로 아마 작용을 한 것으로 보이고, 그래서 그거를 규제하기 위해서 이제 말씀하신 것처럼 비상 저감 조치, 특히 이제 공무원들을 중심으로 해서 공기업을 중심으로 차량 2부제를 서울 같은 경우는 수도권에 발송을 했습니다. 그렇습니다. 오늘 그러니까 차량 2부제면 이제 오늘이 7일이니까 홀수 날 홀수 차량만 운행을 하게 되는 거죠, 그렇죠? 네, 그렇습니다. 네. 그리고 이제 노후 경유차 서울 진입 제한하는 건 이거 오늘 처음으로 이제 실시가 되는 거고요. 적발이 되면은 과태료 10만 원을 부과한다. 이렇게까지 지금 서울시가 밝히고 있습니다. 자, 이렇게 이제 미세먼지에 대한 국민 불안이 커지고 있는데요. 이 미세먼지를 둘러싸고 수많은 주장과 이야기들이 지금 나오고 있어서 혼란이 좀 가중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전문가 연결해서 미세먼지와 관련한 오해와 진실 한번 알아보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이명욱 교수가 지금 연결돼 있습니다. 교수님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예. 자, 지금 일부 전문가들에 따르면은요, 10년 전보다 미세먼지가 낮아졌다. 그러니까 즉 이제 대기질이 이제 좋아졌다라는 얘기가 지금 나오고 있더군요. 이게 사실입니까? 네, 그러니까 우리나라 먼지는 산업화가 많이 됐던 시대가 더 나빴었고요. 네. 지금이 그거보다는 조금 좋아져가고 있던 중인데 2012년부터 이제 국민들의 관심이 높아지게 됐던 이유가 정부가 줄여오던 미세먼지가 줄어들다 말고 약간 늘기 시작한 겁니다. 그러니까 최근에 와서는 과거에 비해서 10년 전에 비해서는 월등히 무게는 줄었다라고 얘기를 해야 되지만 최근 몇 년 동안은 오히려 조금 늘다가 다시 작년부터 이제 약간 줄기 시작했는데 엄밀하게 얘기하면 그 무게가 줄어든 겁니다. 그러니까 이제 그 먼지를 보통 우리가 무게로 재는데요. 무게는 줄었는데 사실은 개수라는 건 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내연기관의 연소율이 좋아지기 때문에 먼지가 크기가 작아지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사실은 먼지를 무게에 많이 영향을 주는 큰 것들은 많이 줄었지만 작은 크기의 것들은 오히려 좀 늘고 있는 것이 경향입니다. 전체적으로 보면은 미세먼지는 줄었는데 총 미세먼지 중에서 초미세먼지, 그러니까 작은 미세먼지들이 차지하는 비중이 많아졌다. 네. 그런 말씀이시네요. 네. 그래서 사실은 이제 정확히 우리가 국민이 이해해야 될 부분 중에 하나는 미세먼지의 무게, 농도는 조금 줄어든 거는 틀림없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이게 무게가 줄었기 때문에 미세먼지로부터 받게 되는 건강 영향이 줄었다라는 거하고는 전혀 의미가 다른 거라고 이해를 하셔야 그러니까 됩니다. 저희가 요즘에 정말 너무 미세먼지가 많아졌다라고 느끼는 거는 그냥 느낌이 뿐이라는 말씀이시군요, 그러면은. 그러니까 두 가지의 의미로 보셔야 되는데요. 국민들의 관심이 2012년 이후에 급격히 높아진 겁니다. 그러니까 언론에서 관심을 갖고 국민들이 이 미세먼지라는 거에 대한 것들이 국민적 관심이 됐기 때문에 예전에 그냥 좀 넘겨보던 것들이 이제는 굉장히 관심 있게 보면서부터 문제점에 대한 것들을 인식하게 된 것 한 가지하고, 실질적으로 먼지는 사실은 작아지고 있기 때문에 무게 정책을 갖고 있는 우리나라 같은 국가의 문제점들은 사실은 건강 피해는 오히려 조금 더 나빠지는 쪽으로 가는 것일 수도 있다라는 것이 어느 정도는 추정이 가능한 사실입니다. 그러니까 양적으로는 줄었지만 질적으로 좀 나빠졌다, 미세먼지 자체가. 그러니까 미세먼지에 대한 지금 인식에 대한 조사 결과도 나오는데 82.5%가 불안하다, 미세먼지에 대해서. 한 4.5%만 이제 불안하지 않다, 이제 이런 답변도 있었습니다. 근데 이렇게 10년 사이에 좀 좋아졌다고는 하더라도 지금 또 미세먼지 오염도가 세계 최하위권이다. 그런 조사 결과도 나왔던데요. 이건 어떻게 보십니까? 그러니까 이것도 이제 그 전 세계를 전체 통일을 시켜서 본 건데 항공 촬영을 한 겁니다. 위에서 그냥 높이 찍어서 본 거기 때문에 사실 우리가 숨을 쉬고 있는 살고 있는 공간의 상태는 아니고요. 항공 촬영을 했을 때 가시도라는 걸 갖고 판단한 거기 때문에 값이 정확히 실제 우리가 생활하고 있는 공간의 값을 의미하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좀 더 나쁘게 평가가 되어져 있다라고 보시는 게 맞고요. 실제로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뭐 유럽이라든가 뭐
뭐 미국이나 이런 그 선진국들에 비해서는 월등히 나쁜 것도 틀림없는 사실입니다. 그러나 발표되고 있는 것보다는 그렇게까지 나쁘진 않다라고 보시는 게 아마 가장 지금 현재의 상태를 표현해 주는 거라고 보여집니다. 네. 그렇군요. 네. 요즘 뭐 어제 오늘 부쩍 이제 마스크 쓰시는 분들이 거리에 이제 많습니다. 그런데 네. 이렇게 마스크를 착용하는 게 더 해로울 수 있다. 이렇게 주장하는 전문가들도 계시더라고요. 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떤 생각이십니까? 그러니까 이제 이걸 좀 종합적으로 판단을 해야 되는데 네. 대부분의 경우에 어떤 한 부분을 갖고 자꾸들 표현하거나 강조를 하시는 경우들이 있는데 마스크를 써야 된다라는 것은 먼지로부터 호흡기나 심혈관 계통의 질병으로부터의 영향을 줄이자라는 목적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만약 국가가 충분히 이런 것들을 감당해 줄 수 있을 때는 마스크 쓰지 않고 살아도 되겠지만 예. 현재 상태처럼 먼지가 굉장히 고농도로 갑작스럽게 형성이 되어지는 이런 시간들이 길어질 때는 네. 어쩔 수 없이 마스크라도 쓰라는 겁니다. 단지 예. 마스크를 쓸 때 이제 마스크의 종류가 여러 가지가 있는데요. 그 면으로 되어 있는 마스크는 뭐 그냥 작은 먼지를 못 잡아주기 때문에 별 효과도 없지만 문제점이 없는데 네. 반면에 이제 그 보통 우리가 KF라고 되어 있는 그 마스크들은 정전기라는 기술을 이용한 겁니다. 네네네. 그래서 플러스나 마이너스 전위를 띠고 있는 먼지들이 달라붙는 그런 반대작용에 대한 것들을 활용한 기술인데 문제는 먼지는 많이 잡아주지만 비례적이진 않지만 이때 들어오는 숨을 쉬게 될 때 들어오는 산소의 양도 많이 줄어든다라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결국 이제 KF의 숫자가 높은 것들은 네. 호흡을 할 때 산소 공급량이 부족해지는 문제점이 생길 수 있기 때문에 예. 사실은 마스크를 썼을 때 우리가 호흡에 문제가 생기면 바로 마스크를 띄는 그러한 연습들을 꼭 하셔야 할 필요가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마스크를 쓰고 특히 이제 아이들 같은 경우에 먼지 마시면 위험하다는 것만 알려주게 되면 아이들이 먼지를 안 마시겠다고 해서 호흡 곤란이 옴에도 불구하고 마스크를 쓰고 막 뛰거나 이런 경우들이 생기는데 예. 이렇게 뛰거나 활동량이 늘어나면 우리가 호흡을 통해서 마셔야 되는 산소 양도 급격히 늘어나는 겁니다. 그런데 그런 것들이 충족이 안 되다 보니까 갑작스럽게 이제 산소 부족 현상이 생기는 여러 가지 문제점들이 호흡기 계통으로부터 발생할 확률이 높기 때문에 이런 예. 부분들에 대해서 좀 더 우리가 충분히 이해하고 마스크를 활용하실 그러면은 말이죠. 네. 어쨌든 그 교수님은 미세먼지가 많은 날에는 마스크를 끼는 게 맞다. 그것도 네. 이제 미세먼지용 마스크 말이죠. 네. 그러니까 방한용 마스크 말고 네. 그게 맞다라고 이제 말씀하시는 건데. 네. 그러면은 저희가 이제 뭐 일기예보를 전해드릴 때도 그렇고 네. 오늘 미세먼지 많은 날이다. 노약자나 뭐 어린이들은 마스크 꼭 챙겨라. 네. 그러는데 그게 꼭 모든 사람한테 적용되는 건 아니다라는 말씀이시죠? 아니요. 그거보다는 마스크는 쓰시되 마스크를 쓰시고 생길 수 있는 개인의 현상들은 개인들이 제일 먼저 인식할 수 있습니다. 자기가 호흡이 곤란하다거나 뭔가 지금 호흡에 좀 저해 요인으로 마스크가 작용하는 것 같다라고 느껴졌을 땐 바로 마스크를 제거시키는 그런 연습이나 인식이 충분히 좀 돼 있어야 되는데 무조건 먼지를 마시지 않아야 된다라는 강박관념만 갖다 보면 오히려 잘못된 활용이 되어질 수 있기 때문에 먼지를 줄일 수 있는 방법이 없기 때문에 마스크같이 좀 불편함이 있고 또 혹은 자칫 잘못했을 때는 호흡에 오히려 부정적인 작용을 미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알겠습니다. 예. 하나만 더 여쭤볼게요. 네. 지금 KF 수치 말씀하셨잖아요. 그렇죠? 네. 보통 이제 미세먼지용 마스크는 KF 80 정도더라고요. 네. 이제 보통 우리가 그 산업 현장에서 쓰는 산업용 마스크도 쓰는 경우가 간혹 있던데. 네. 그런 경우는 어떻습니까? 그러니까 종류가 좀 다른 겁니다. 산업 현장에서 쓰는 건 이렇게 보통 앞이 이렇게 좀 삐죽하게 나와 있는 것들인데요. 그 안에 보면 활성탄이라는 것이 대부분 들어가 있는 마스크들입니다. 그래서 마스크의 기전적인 부분들이 조금 다른 것들이고요. 그래서 이 활성탄이 들어가 있는 것들은 여러 가지 기체상 오염물질이라는 것들도 좀 잡아줄 수 있는 반면에 지금 보통 우리가 쓰고 있는 KF80이나 94, 뭐 95라고 붙어 있는 것들은 대부분 다 정전기를 이용한 것들이기 때문에 먼지와 같은 입자상 물질을 잡아주는 데는 효과가 있지만 가스상 물질이라는 것을 잡는 데는 전혀 효과가 없는 것들입니다. 그래서 작업장에서는 먼지뿐만이 아니라 여러 가지 기체상 오염 물질들에 대한 것들을 막아주기 위해서 활성탄이 들어간 마스크들을 보통 쓰기 때문에 마스크의 종류가 좀 일반적으로 우리가 접하는 거하고는 다르다라고 그러니까 일상 미세먼지 있을 때 산업용 마스크는 그럼 어울리지 않는 겁니까? 아닙니다. 뭐 그것도 쓰셔도 됩니다만 모양도 조금 더 좀 특이하고 그다음에 가격이 굉장히 고가입니다. 그러니까 아까 말씀하셨던 그 산소 투과율도 별 상관없습니까? 예, 이거는 조금 그 산소에 대한 부분도 어느 정도 좀 보장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제 공간이 좀 있고 활성탄을 통해서 통해 가는 부분들이 면적이 넓기 때문에 일반적인 그 정전기를 이용한 마스크보다는 산소 공급률이 조금 높은 걸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래요? 네. 오히려? 네. 그렇군요. 마지막으로 하나만 더 여쭤볼게요. 요즘 이제 가정용이라든가 이제 사무용으로 공기청정기들이 많지 않습니까? 네.
이제 문 다 닫아놓고 이제 공기청정기만 이제 틀어놓는 그런 상황도 있던데 네. 어떤 분들은 또 이게 오히려 그 환기를 시키는 게 낫다고 그러고 말이죠. 네. 어떤 생각이십니까? 그러니까 공기청정기를 쓰는 이유는 우리가 전체적으로 이제 그 전체를 공기를 순환시킬 수 있는 장치가 없는 경우에 네. 좁은 공간에 먼지를 줄이는 장치입니다. 사실은 이제 공기청정기라고 표현합니다만 공기를 청정하게 하는 능력은 없고요. 먼지를 줄이는 능력이 있는 장치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본적으로 실내에서 발생된 먼지나 혹은 외부에서 들어온 먼지를 없앨 수 있는 방법이 청소나 뭐 이런 물리적인 방법밖에 없기 때문에 네. 이런 것들이 필요한 사람들이 있는 공간, 즉 어린이나 노약자나 호흡기 질환을 갖고 있거나 심혈관 계통의 질병을 갖고 있는 분들이 실내에 오래 머무는 공간 같은 경우는 오히려 먼지를 좀 줄일 수 있는 물리적 장치가 필요했을 때 쓸 수 있는 것이 공기청정기인데 문제는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공기청정기는 틀림없이 먼지를 줄이는 데는 굉장히 효과적이지만 나머지 오염물질들인 특히 가스상 오염물질이라는 것을 줄이는 효과는 전혀 없는 장치라고 보셔야 합니다. 그래서 사실은 공기청정기를 쓰시더라도 중간중간 환기는 수시로 병행해 주시는 것이 공기청정기를 통해서 실내 공기질을 개선시키는 데 효과가 있다라고 보여집니다. 알겠습니다. 교수님 말씀 잘 들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